머리 스타일 뭐하지? 단발? 장발? 어떻게 묘사하지? 딱 알려드림. 오늘의 주제는 머리카락 잘 그리는 법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어디까지나 긴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더 좋은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카락의 역할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왜 머리카락을 잘 그려야 되는가, 잘 그리는 게 뭔가. 머리카락의 역할 중에 하나는 캐릭터성의 표현에도 정말 중요하죠.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던가 부드러움이라던가 끝 모양, 부피, 실루엣 등으로도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카락 끝을 네모나게 자르는 것도 캐릭터성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에 더듬이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뻗침을 주는 것도 느낌이 달라지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내려오게끔 찰랑찰랑 거리는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캐릭터가 부드러운 캐릭터구나 라고 좀 느껴져요. 이렇게 뾰족뾰족 거친 머리, 얘는 조금 거칠다 혹은 거친 세상에서 살아왔구나, 모발 관리가 힘들었구나, 연상이 되면서 캐릭터의 성격이 또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냥 머리카락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내가 그릴 캐릭터들은 어떤 머리카락이 어울릴까 고민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시각적 풍성함입니다. 머리카락은 하이라이트라던가 광택 등으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머리카락은 한 가닥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선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시선의 흐름을 표현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자주 나왔던 우리 예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빼서 시선의 흐름을 천천히 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해서 인물을 이렇게 딱 감싸주는 느낌으로도 시선의 흐름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얀색과 남색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모양도 어떠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도가 엄청 높은 요소입니다. 머리카락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좀 작가의 개성도 되고 무기도 되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뼈대를 알아야겠죠. 머리카락은 일단은 이런 두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형태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상을 잘 못 잡는다, 눈, 코, 입을 잘 못 잡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두상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림이라는 게 머리카락 잘 그리는 법을 막 배운다고 해서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랑 연계되는 요소가 있죠. 또 질감, 두상, 흐름이라는 것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상을 잘 못 그려, 빛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 질감을 잘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이 좀 짚히신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두상이 있다고 쳤을 때 머리카락은 어디까지 있나? 이렇게 돋아나는 거죠. 이렇게 쏘쏘쏘쏘쏘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헤어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두상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흘러내린다, 기본 규칙을 이해하시면 좋죠. 머리카락 갑자기 팍 이렇게 솟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부드러운 모바의 경우.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의 구획을 나눠주면 좋은데요. 지금 여기까지가 앞머리죠. 앞부분에 해당하는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있고 이렇게 옆머리, 그리고 옆머리에 이런 식으로 어둠이 오랑지 머리도 만들어주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뒷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앞머리라던가 옆머리를 나눠주고 구석구석 더 촘촘히 나눠주면은 더욱더 풍성하고 디테일한 표현이 됩니다. 한 덩어리로 다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앞, 옆, 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머리카락이 넘어가고 있는지, 여기도 그냥 일자일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본인의 정수리를 한번 봐보세요. 좀 보기 어려우려나? 옆 사람의 정수리를 봐보세요. 머리카락이 어떤 식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얼굴에 가려지지 않는 얼굴 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면은 얼굴이 넙대대해 보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미소녀 그릴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미소녀를 관찰하면은 다 옆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얼굴이 너무 넙대대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그런 머리 스타일 많이 봤을 거예요. 일본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인데 앞머리를 네모나게 내리고 여기 부분을 뾰족하게 내리는 이런 머리들이 상당히 많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이런 볼살 이런 거 너무 넙대대해지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사용하거든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내가 캐릭터를 그리다가 얼굴이 넙대대해 보인다면 눈, 코, 입 비율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좋고, 혹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미묘하게 가려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잘 조정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존잘님들이 얼마나 이 정도 영역을 어디까지 잡는지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머리 없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이 확 넓어지죠. 그래서 이마가 되게 넓어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목구비를 위로 살짝씩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헤어스타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이목구비가 어울리는지, 어떻게 해야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지, 머리 스타일마다 눈, 코, 입을 그리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만화적 데포르메를 넣는 건데요. 만화적인 데포르메가 우리가 대부분 그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 같은 단발머리 속성 캐릭터들인데 느낌이 전부 다 다릅니다. 머리 스타일마다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관찰하면 더더욱 캐릭터 표현할 때 좋겠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캐릭터 단발머리인데 차분해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은 갈색이고, 뭐 머리카락 앞머리도 그렇게 눈에 방해되지 않게 잘 잘라놨어요. 수수한 스타일이네요. 차분한 스타일. 이 캐릭터는 옆에 캐릭터보다 조금 더 볼륨 있네요. 볼륨 펌을 좀 준 느낌. 해서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은 헤어스타일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 부스스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부스스하다는 느낌이 조금 주가 된다면은 자신의 머리 스타일에 잘 신경 안 쓰다거나, 혹은 털털하다거나, 혹은 오히려 볼륨 펌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쓴 헤어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같은 이제 단발인데도 이런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죠. 앞머리가 상당히 내려와서 눈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훤한 인상보다 살짝 차분하고 음침 그쪽에 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핀을 이렇게 꼽아줘서 완전 꾸미지 않는 캐릭터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묶었어요. 사실상 어떠한 역할이 없는 꾸밈의 묶음이죠. 보통 묶는 경우는 편하기 위한다거나, 뭐 앞머리가 가려져서 묶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장식을 묶었네요. 그래서 독특하다고 느껴져요. 머리카락 이렇게 묶어서 어디다 씀?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귀엽다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캐릭터가 발랄하다거나 활기차다거나 그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꾸미고 싶어 한다 라는 느낌도 드네요. 이 캐릭터는 조금 머리카락 길이가 짧아졌네요. 앞머리가 이렇게 살짝 가릴 듯 말 듯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좀 시크하다는 느낌도 오는 것 같아요. 풍선도 불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에반게리온의 레이인데 머리카락이 엄청 결이 파타타타타 있고 안쪽으로 향하는 머리 스타일이죠. 실제로 보면은 정말 부스스할 것 같긴 한데 애니메이션이라서 조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헤어스타일은 아야나미 레이 말고는 저 보지를 못해가지고 풀데레 계열의 캐릭터들이 좀 이런 짧은 머리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두두두한 걸로 봐서 스타일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애초에 이제 스타일링하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는 이제 공의 경계 캐릭터인데 앞머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 사람 화풍의 머리카락을 좀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는데 머리카락이 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에서도 또 주는 느낌이 달라지는, 캐릭터는 아까 위에 있던 캐릭터랑 비슷하게 볼륨 펌 같이 부드럽게 된 느낌이네. 확실히 이 차분한 느낌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귀엽고 동글동글 부드러움에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웨이버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넣었습니다. 귀엽죠? 웨이버 군 피규어도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관찰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런 머리 부피만 달라져도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그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팅해야지 하면은 더 풍부하게 나올 겁니다. 일본 애니풍 얼굴도 저는 트레이싱해서 다 뜯어봅니다. 눈 크기, 코 크기, 입 크기, 앞면, 옆면 같은 거요. 다음은 밀도 올리는 법인데, 내 머리카락을 퀄리티 있게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은 머리카락 결 나누기. 규칙적으로 나누는 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규칙적으로 나눈다는 거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 중에서 좀 발생하죠. 보면은 규칙성이 생겨 버리면서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어디까지나 자연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물은 건물이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네모
규칙적인 게 반복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연물, 나뭇잎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뭐 바람이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항상 불규칙하다는 거. 머리카락을 그릴 때 불규칙하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하면서 아름다운 패턴을 찾아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섬유다발입니다. 딱딱한 명암 표현보단 부드럽게 묘사해야 되는데요. 섬유다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딱딱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얀 털이 이렇게 막 부스스한 이제 이런 옷 있잖아요. 패딩이나 그런 거에 붙어있는 이런 털들이 새까맣게 어두워지시는 거 봤나요?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고 팅팅 반사되고 투과되고 해서 엄청나게 빛의 산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털 부슬부슬 이런 옷들이 잘 안 어두워지는 이유예요. 빛이 엄청 침투력이 좋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확 어두워지고 새까매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면 좋다는 거. 그러니까 대비가 칼처럼 팍팍팍팍 되거나 확 새까매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 톤을 조금 유지해 주면서 살살살살 묘사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랑 재질을 의식해서 내가 그리는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는 거. 이건 아무래도 많이 그려야 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그리고 표현하는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런 머리카락도 충분히 개성이 있는데 지금 머리카락을 보면 조금 덩어리라는 느낌이 강하죠. 이런 머리카락은 조금 피규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게임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피규어 같은 덩어리 스타일의 머리카락을 많이 그렸다가 좀 일러스트 쪽으로 전향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섬유처럼 부드럽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틀린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좀 과감한 강렬한 머리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머리 스타일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머리는 음침함이라던가 소심함 혹은 히키코모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머리카락을 얼굴을 샥 가려버리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싸 캐릭터가 앞머리 닦은 사과머리 하고 다닌다? 해붕이 나는 거죠. 여기도 이런 지금 눈과 여기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냥 과감하게 가려주는 게 오히려 얼굴이 작게 보입니다. 피부 톤을 살짝 바꿀 건데 왜 그러냐면은 보라색 같은 머리카락은 한색이기 때문에 피부 톤이 난색이거나 너무 붉은 기운을 띠면은 조금 조화가 안 되는 퍼스널 컬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캐릭터가 입는 옷이라던가 머리카락 색깔에 맞게 피부 톤도 조금씩 변형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색이 주변에 많다면 피부톤이 좀 더 노란 계열 쪽으로 가는 게 좋나요?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피부 노란 톤을 뺐잖아요. 왜냐면은 퍼스널 컬러 같이 그 캐릭터의 피부색에 따라서 어울리는 주변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색 같은 걸 쓰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좀 차갑거나 창백함 이런 게 좀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란 계열을 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노란 계열을 넣으면 대비가 올라가긴 하죠. 대비가 세지긴 하는데 피부톤을 많이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부톤이 이제 튀면은 다른 부분이랑 혼선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이 캐릭터의 뭐 포인트 되는 컬러야, 주된 컬러야. 근데 이 피부톤도 채도가 높아요. 라고 쳤을 때 임시로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두 색깔 다 지금 주인공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라색 머리카락을 강조하고 싶어. 피부는 잠깐 물러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대비 같은 거를 잘 줘야 되는 쪽은 예를 들어 메이드복 같은 경우는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한 대비를 사용하지만 보통 머리카락과 얼굴은 좀 스며드는 부드러운 관계니까 대부분 좀 은은하게 그리죠. 보라색 좀 쓰지 말라고 등짝을 맞는다고요? 아 그래요? 아 난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근데 보라색이 쓰기가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운 색깔들이 왜 어렵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는데 채도도 높아지는 이런 색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두운 부분이 튀게 됩니다. 강해져요. 잘못하면은 이 밝은 빛 받는 부분보다 존재력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공기 원근으로 좀 빼줍니다. 명암 경계선 있잖아요. 중간 톤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채도를 높여주고요. 이 어두워지면서 전 회색으로 빼버립니다.
혹은 보색으로 빼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라색이라던가 이런 채도 높은 색깔을 잘 쓰고 싶으시다면 어둠과 중간 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게 좋아요. 중간 톤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둠 톤을 어떤 색깔로 처리해서 그렇게 튀지 않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건 제 방법인 거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간 톤과 명암 경계선만으로도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질감인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색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회색을 쓴다는 게 보색을 써도 그게 회색처럼 보이거든요. 보라색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명암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조명도 있을 거고. 지금도 보면은 이 어둠 톤은 거의 회색에 가까운데 이 중간 톤은 보라색 채도 올린 걸 눌렀잖아요. 이래도 결국은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면 좋아요. 전부 다 보라색일 필요는 없다는 거. 결을 좀 나눠줘야겠다. 하이라이트 색깔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레몬 옐로우 같은 거를 써도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들 하이라이트는 조금 튀게 많이 표현하는 편이 아니면은 이런 하이라이트 위나 아래에다가 다른 색조로 던지는 느낌을 내는 것도 법이고. 이렇게 해볼까요? 약간 푸른 느낌의 특이한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리터칭 전 그림보다는 밀도가 낮습니다. 저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에 힘을 썼고요. 조금 가벼운 캐주얼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머리카락이 딱딱하게 끊기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끊기는 이런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 계속 멀리서 보면서 이 흐름은 이렇게 하는 게 귀여우려나 이렇게 하는 게 예쁘려나 흐름 잘 찾아주면서 게다가 머리카락도 어느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또 풀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장 복잡해야 할 부분이랑 이제 안 복잡해도 되는 것도 같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밀도 확 올릴 때 좋은 묘사법이고 제 그림 같은 경우에 좀 더 일본풍 미소녀 캐릭터성 강조할 때 좋은 방법이겠죠.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